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오늘 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이혼에 관해서 궁금증 갖고 계시거나 이 밖에 땅 문제라든가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또 뭐 돈 문제라든가 유치권, 친권, 양육권 또 모두 좋습니다.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갈철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이후 이혼율이 많다 이런 기사를 좀 봤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요즘? 뭐 통계적으로 이혼율이 그전보다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일반적인 원칙상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는 뭐 당연한 상식적인 그렇죠. 수준에서 당연한 거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공궁하게 되면 가정 내 불화도 많아지니까요. 일단 이혼율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알아보고 싶은 거는 단순한 이혼, 즉 합의 이혼까지 포함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일단 합의 이혼, 협의 이혼이라고 이제 정확한 표현은 그런데 이제 합의로 이혼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남녀가 우리 이혼하자라고 의사의 합치 서로가 이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 알아보는 것처럼 뭐 이혼 사유가 뭐냐 뭐 누가 잘못을 했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이혼의 대상은 지금 저희 방송에서 뭐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게 왜냐하면 두 분이 합의만 하면 그 어떤 내용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두 분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남자 당신도 이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 당신도 이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만 하는 절차이지 그 판사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사랑과 전쟁 뭐 이런 데서도 뭐 법원 앞에서 이렇게 만나고 뭐 조정하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기는 가요. 신청서 넣고 두 달 있다 가기는 가는데 그거는 한쪽에서 마음대로 이혼을 하지 못하게 중요한 문제니까 판사가 직접 내 눈으로 둘이 다 이혼을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거지. 합의 이혼도? 네,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혼 사유나 뭐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오해하지 마실 게 두 분이 의사만 일치한다면 지금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이혼 가능하다. 이런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입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고요. 또 이혼에 관해서 평상시 궁금한 사항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직접 전화 통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문자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8950으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합의됐을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재판까지 갈 때 보통 쟁점 사항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재판까지 가게 될까요? 일단은 뭐 재판까지 가게 되는 거는 둘이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거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일단 법률적으로 볼 때는 크게 네 가지가 중점적으로 그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나 이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서 진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자료.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권. 아이들 누가 키우냐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산 분할.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혼 사유 같은 경우에는 뭐 유책 책임이 있어야만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유책주의의 반대말은 파탄주의라고 하는데요. 뭐 서양 일부 국가, 뭐 미국은 파탄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누가 잘못했든 결혼이 파탄 났으면 잘못한 사람이 바람을 폈었더라도 잘못한 사람이라도 이 결혼을 깰 수 있는 그런 거를 파탄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유책주의는 유책한 사람, 즉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 결혼을 일방적으로 깰 수 없는 거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둘 다 이혼을 원하면 협의 이혼을 하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한 명은 이혼을 원하고 한 명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때는 소송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6가지 이혼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요거 안에 해당이 돼야지만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럼 6가지 안에 해당이 안 되면 이혼 못 합니다. 내가 이혼하고 싶어 소송을 해도 이혼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남편이 좀 아픕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아픈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남편이 좀 몸이 허약하고 뭔가 내가 보기에 뭐 흡족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데 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이혼이 되지 않는 거 이런 경우 같이 이건 예를 든 건데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 결혼은 일방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협의하면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한 명의 의사에 반해서 이혼을 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는 이 6가지 이혼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이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상시 이혼의 궁금증 또 이혼을 하고 싶은데 사유가 되는지 또 위자료라든가 양육권, 재산 분할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좋고요. 땅 문제라든가 돈 문제 또 뭐 명의신탁이라든가 유지권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 이혼 같은 경우 전화 상담이 좀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사유도 좋고요. 또 위자료 문제라든가 양육권, 재산 분할, 또 뭐 땅 문제도 좋고 여러 가지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유책 책임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네. 시어머니께서 집을 이렇게 큰 아드님한테 다 명의 이전을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집이 전에 아버님이 계시다가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형제들한테 이렇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어머님 명의로 옮겨놓은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을 때는 다른 형제들은 받을 수가 없나요? 일단은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 생존에 계시면 지금 현재는 어떠한 방법도 취할 수가 없고요. 어머니께서 네. 큰아들한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증여를 한 건데요. 그거에 네네. 대해서 뭔가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옛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남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네. 상속을 받아야 될 부분을 그 아주버님한테, 즉 큰아들한테 다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못 받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유류분이라는 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1년 이내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유류분이라는 거는 원래 어머니께서 그런 증여를 속칭 말하는 이제 한 명한테 다 몰아주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몰아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었을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는 못하고 대한민국 법에서 절반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0원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삼형제한테 골고루 100원씩 갈 거였는데 원래는 300원을 큰아들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둘째랑 셋째는 원래 100원씩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50원을 그 큰형한테 유류분이라는 명목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리하면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당당하게 본인의 의사로 정상적으로 증여를 한 거라면 지금은 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원래 받을 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100% 기준으로 봤을 때 50%밖에 그럼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나라마다 다른데 그 의견상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 내가 주고 싶은 자식한테 줄 권리가 있다. 내 재산이니까. 이렇게 봐서 어떤 나라에서는 유류분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버린 나라도 있어요. 아니 뭐 돌아가신 분이 내가 이뻐하는 사람 또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누군가한테 내가 내 재산을 다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사회 환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뻐하는 뭐 자식한테 다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내 마음 아니냐. 뭐 내가 죽은 다음에 상속을 받든 못 받든 그런 상관없잖니. 이런 태도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도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지금 농지가 있는데요. 네. 농지를 지금 농지니까 집을 못 짓잖아요. 네. 그 대지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분할을 해서요. 네. 이게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그 변호사한테 문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시청이나 그 관할 관청 있죠. 뭐 군청이나 이런 데 가서 문의를 하셔야 되는 건데 농지가 그 대지로 변경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요. 부담금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건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거기 해당이 없어요? 네네. 관할 관청에 문의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적으로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이제 네. 상대방 유책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6가지가 해당이 돼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6가지가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6가지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네. 한마디로 바람핀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 네. 바람핀 경우는 뭐 꼭 성행위를 했다라는 거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판례에서 그 연인처럼 뭐 아주 가깝게 지내고 뭐 자주 통화하고 뭐 영화 보러 다니고 주말에 뭐 같이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정도가 되면 실질적인 뭔가 간통 행위를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봐요. 그래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좀 약간 그 완전한 간통보다는 좀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마디로 악의의 유기라는 얘기는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그냥 버려버렸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결혼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건 서로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를 돌봐주고 나는 너와 같이 살겠다. 이런 것을 서로 약속한 게 결혼이거든요. 혼인.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깬 거죠. 같이 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같이 서로 부양하기. 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담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쌍방에 대해서 그런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도장을 찍는 게 네. 결혼인데 악의의 유기를 하면은 그걸 어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계약을 깰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야, 이거 폭이 참 넓은데요. 부당한 대우가 도대체 뭘까? 그러게요. 이거에 대해서 판례 태도도 아주 많고 어떤 건 부당한 태도로 보고 어떤 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이란 얘기는 처가나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런 경우. 이제 네 번째는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어머니나 할머니가 내 부인이나 내 남편으로부터 뭔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를 찾을 수도 없는데 계속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기 집을 때문에 나가거나 그런 경우. 뭐 집을 나갔을 수도 있고 실종이 됐을 수도 되고, 있고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뭐 안 됐을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생사불명 3년. 그리고 마지막 요게 이제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6가지거든요. 자, 정리하면 첫 번째 부정행위, 두 번째 악의의 유기, 세 번째 부당한 대우, 네 번째 직계 존속이 부당한 대우, 다섯 번째 3년 이상 생사불명,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자, 이걸 보면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뭐 바람 폈으면 이혼을 하는 거는 그런데 당연하지. 뭐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그냥 정신적인 뭐 보통 그렇잖아요. 뭐 사무실 같은 경우 뭐 오피스 와이프 아니면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단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이게 배우자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네,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요. 네. 지금 6가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포괄적이에요. 도대체 부당한 대우가 뭔지, 그러게요. 도대체 뭐 부정행위, 뭐 바람핀 건데 솔직히 말해서 꼭 뭐 당연히 성관계를 했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그렇죠. 뭐 아까 얘기하신 경우처럼 뭐 오피스 와이프면 서로 친하게 지내는 친하게 거예요. 지내는.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여보자기라고도 칭하면서 서로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는 뭐 그 이후로 일과 이후에 만나거나 사적인 모임을 안 가둬도 그 사무실 내에서는 거의 부부처럼 행세한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그리고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는 뭐 좀 쉽겠지만 좀 제일 있습니다. 중요한 6번째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자, 네, 이렇게 참 그 어렵네. 법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부부간의 사이의 문제는 너무나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부부만이 알 수 있다. 법률로서 네.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 놔야 실질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는요,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부산에 살았습니다, 옛날에. 네. 네, 부산에 살았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결코 일도 잘 안 하더니만은 우리 친정적 덕으로 이제 포구를 배워가지고 포구사를 하면서 돈이 있으면은 그냥 주머니다 막 이어가지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소문에는 뭐 찻집이고 다방이고 뭐 모두 다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소문이 다 나고 그래서 네. 말만 그래 이야기만 하면은요 그러지 말고 좀 살자고 얘기만 하면은 그냥 저를 어부증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어부증 환자 취급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궁금한 게 어떻게 되세요? 남편분이 근데- 이제 좀 행실이 그러셨는데 궁금한 거. 예. 아예 궁금한 게 지금 이제 30년대 넘었는데요. 네. 저거는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오고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이제 고등학생은 전학이 안 돼서 서울 그 당시에는 같이 서류상을 올라왔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자기만 이제 퇴직을 해가 퇴원인데 그 뭡니까 그 부산으로 옮겨가서요. 네. 그 따로 이제 산 지가 30년도 다 넘었는데 네, 네. 우리 큰 집하고는 이렇게 제가 연락을 하고 네. 이제 그쪽에도 큰 집하고는 연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부산에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혼인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이혼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두 분이 연락이 되면 만나서 협의 이혼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예. 연락이 안 되거나 연락하기도 껄끄럽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30년 동안 그럼 못 보신 거예요. 서로. 예. 그러면 100% 이혼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협의로 그냥 어떻게든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협의 이혼을 하시던가 협의 아니, 이혼이 저는- 안 되면 소송하시면 무조건 이혼이 됩니다. 이거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예. 제일 좋은 거는 연락을 해서 도장 찍자. 그리고 법원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사 얼굴 한번 보고 나 예. 이혼하고 싶은 거 맞다라는 얘기만 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거고요. 예. 그것도 못하겠고 나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만나기도 싫다. 나 어떻게 법원을 통해서 그냥 이혼하게 해달라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변호사만 선임하면 바로 이혼시켜 드립니다. 네, 어머니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그래 저는 만나보고 싶지도 않고. 아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면요 문제 없이 이혼이 됩니다. 이거는요. 예. 네, 그럼 네. 그쪽 주소를 알아야 되지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아, 예. 변호사만 찾아간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이런 아니,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주소도 몰라도 되고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면 변호사가 혼인증명서랑 기본 뭐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거 떼오라 그러는 게 몇 개 있어요. 서류가. 예. 그것만 떼서 딱 가져가시면 알아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네. 그럼 제가 강원도 행성에 아주 산골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디 원주로 나가야만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네, 뭐 어머니. 알아보시면은 될 것 같고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하기는 네. 어려우실 거고요. 예. 하여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는 충분히 다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요. 예. 전문가의 어머니 도움만 혹시 구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처 남겨두시면 자세한 상담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입니다. 합의 이혼 후 한 달에 2번, 첫째,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길 오후 6시까지 면접 교섭하기로 하고 합의 이혼했으나
일방적으로 셋째 주면 면접 교섭한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지요? 그로 인해서 제가 일하는데 지장이 좀 있다고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면접 교섭권이 한 달에 2번인데 상대방 측에서 1번만 하겠다고. 네. 그런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면접 교섭이라는 거는 실제로 키우지 않는 사람이 내가 자식을 볼 수 있는 권리예요. 네. 의무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네가 원래 실질적으로 그 한 달에 2번을 꼭 그걸 면접 교섭을 해야 돼. 그 시간에 딴 일도 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가 면접 교섭을 안 하는 거는 내가 일하는데 장애가 된다라는 건 문제를 삼지 못해요. 왜냐하면 면접 교섭권이잖아요. 지금 네. 면접을 즉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권리예요. 의무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원래 보여줘야 될 사람이 안 보여줘 애들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왜 권리를 침해한 거니까. 네네. 근데 이거 봐야 될 사람이 나 한 달에 2번 보기 뭐 번거롭고 나 한 번만 볼래. 이거는 문제 삼기가 어려워요. 그렇군요. 네. 차라리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면 양육권이랑 친권은 별개의 개념인데 그 양육권과 친권을 상대방에 아예 넘겨주는 걸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양육권자를 바꾸는 이런 절차를 취하는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그런 거를 하는 거는 딴 얘기고 그렇지 않고 지금 면접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양육비를 안 주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건 문제가 되니까. 네, 그거는 월급으로부터 바로 직접 납부를 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감옥에 가두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입법 추진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뭐 아이들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 아버지들 뭐 엄마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름을 공개하겠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운전면허를 지금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찌 됐건 양육비 안 주는 거는 그분이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다 추심이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3617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양육비를 7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건너뛰기도 하고 30만 원씩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가능한지. 네. 못 받은 양육비를 차근차근히 계산을 다 하세요. 네. 그다음에 좀 쌓이면 그분이 갖고 있는 전 남편인지 전 부인인지 모르겠지만 전 배우자가 갖고 있는 월급, 네. 재산, 연금 어떠한 형태의 재산이라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아예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완전히 진짜 뭐 파산자가 아닌 이상에는 뭔가 결제 활동도 하고 월급도 받고 뭐 예를 들면 뭐 재산도 좀 있고 하다못해 자동차라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라면 그 양육비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한마디로 못 받은 양육비를 차근차근히 계산을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바로 압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주는 건 아니고 드문드문 주고 또 적게 주고 이런 경우도. 그러면 이제 못 받은 걸 다 예를 들면 한 달에 70만 원인데 못 받은 걸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한 1년치 모아놔서 예를 들면 뭐 1년치를 다 모아놨더니 못 받은 게 한 300 된다. 그럼 300 가지고 압류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자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든가 양육비 또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좋고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어머님 상담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겠다고요?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혼 사유랑도 깊이 관련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부정한 행위 그리고 뭐 바람핀 거 그리고 뭐 부당한 대우 뭐 기타 혼인의 어려운 사유 이런 애매한 표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또는 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청취자분께서 문의하신 거는 나는 30년 동안 남편이랑 별거하면서 그동안 뭐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혼 사유가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된다. 100% 된다. 그러니까 가까운데 뭐 변호사 같이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셔라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부부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이라는 계약은 두 가지가 가장 커요. 첫 번째는 동거 의무, 부양 의무, 두 번째는 부양 의무. 아까 얘기했듯이 30년 동안 같이 살지 않고 만나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를 서로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도 하지 않고 여자도 하지 않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양쪽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쪽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 둘 다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 태도에 의해서 30년, 뭐 1, 2년은 또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잠깐 별거라고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30년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 6번 아까 해당되는 6번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이 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 이혼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명확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불명확합니다. 제일 명확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람핀 정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진짜 간통한 경우, 진짜 성행위를 한 경우 이분 첫 번째 당연히 이혼되는 거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바람펴도 딴 데서 애까지 나온 경우는 그 정도는 100% 이혼 사유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또 명확한 이혼 사유는 지금처럼 30년 동안 난 본 적도 없다 그 사람을 서류로만 남아 있다 이런 경우는 100% 또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권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30년 동안 연락을 안 했으면 재산 분할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동업을 깨는 과정에서 서로 네 거 갖고 내 거 갖고 이런 얘기예요. 부부도 동업자잖아요. 일정 부분에 같이 재산을 일구고 같이 증식하고 같이 애 키우고 이런 동업자인데 이제 너랑 나랑 결별하니까 동업자로서 같이 만들었던 재산을 나누자. 이게 이제 재산 분할인데 30년 동안 이분들은 동업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청취자분이 물어보신 거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이혼 사유인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처럼 100% 명확한 것은 이혼 사유 중에 거의 1%, 2%도 안 돼요. 99, 98은 실제로 이게 이혼 사유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치열하게 서로 그 주장을 하는 그런 대부분의 관계고 변호사 또는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섣불리 이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건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을 얻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법률 상담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심재창 과장 모시고 건강보호 관련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